전국을 넘어서 우리 플로어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까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 학교에서 잘 홍보도 해주시고 프로그램 제공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못 받겠는데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명대학교 양근우 교육선진화 사업부장님께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표현력 클리닉 운영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로 발표 요청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명대학교 교수학습처 교육선진화 사업부장 맡고 있는 양근우라고 합니다.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선 원장님처럼 한 4년째 포럼 다니고 이번이 벌써 7차 에이스 포럼이라 많은 사례들을 저희도 소개해드렸고 많은 사례들을 저희가 듣고 또 벤치마킹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자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새로운 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표현력 클리닉 사례를 들고 나왔는데 하필 저희가 벤치마킹한 수광대학교 글쓰기 센터 사례를 바로 뒤이어서 우리 이효한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 이효한 교수님 보실 때는 이 뭐야 거의 다 그대로 똑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봐 굉장히 두렵고요. 이게 혹시나 이게 전북대학교에서 대명대학교를 디스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오해도 사실 살짝 해봤습니다만 아니라고 믿고요. 저희가 표현력 클리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는 아직 센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글쓰기 센터를 많은 A대학 혹은 BS대학에서 준비 중이시고 운영 중이시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강대학교가 가장 벤치마킹이 많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레퍼런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 서너 번 저희 관계자들 저도 한 몇 번을 갔고요. 그래서 가서 보고 배워서 저희도 2년 정도 전에 이 표현력 클리닉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배웠으니까 한강 이남에서 최고로 좋은 글쓰기 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표현력 클리닉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네, 너무 크게 센터를 시작을 하지는 말고 우리 에이스 사업단에서 일단 인큐베이팅을 해서 교양교육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넘겨드리는 형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명대학교는 대구에서 이제 있고요. 대구에서 잘 아시는 영남대,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대형 대학입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전체 한 25,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중소대학들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큰 편입니다. 처음 혹시 대명대학교 사례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011년에 에이스대학 선정이 됐고요. 2010년에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탈락을 했고요. 2011년에 다시 재수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이제 4년째 마지막 연차 사업을 진행 중이고 내년에 재진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총장님 계시는 본관에 이렇게 올라가면 본관 맨 앞쪽에 빈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빈 액자의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라고 우리가 성서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처음 걸었던 액자에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 빈 액자는 앞으로도 계속 빈 액자로 남아있을 건데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서 우리가 교육 체계도 바꾸고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에 이렇게 요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얼굴을 앞자를 따서 에이스 사업에 F를 붙여서 페이스라고 해서 크리에이티브 글로벌 시티즌이라는 인재상을 제안하고 거기에서 가져야 되는 4가지 특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또 보셨던 분들이 좀 바뀐 게 있는데 눈치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개교 60주년 설립 115주년을 맞아서 여기 학교 로고에 사자들이 굉장히 모던하게 새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 한자였는데 한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또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대학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대명대학교는 이제 교수학습처라고 해서 4년제 대학으로 나와 처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2012년 8월 달에
많은 대학에서 A 사업단, 뭐 교육 선진화 사업단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십니다만 저희도 교무처에서 분리를 해서 교수학습처를 별도의 그 처로 승격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일원인 개발센터와 함께 교육성과관리센터 그리고 정부 대형 국책사업들을 총괄하는 교육선진화 사업단을 따로 교수학습처 산하에서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역량 강화 사업하고 A 사업을 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올해 CK 사업이 새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CK 사업도 이제 기획처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서 같이 함께 겸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많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처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른 데서 사실 대학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거의 다 교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교수학습처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마다 이걸 이렇게 튕겨내느라고 그 일을 주로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연역은 2012년 8월에 신설이 됐고요.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표현력 클리닉 프로그램은 저희가 3년차인 2013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았고요. 비교과 교육과정 전담부서 일을 하고 있고 그걸 학생 역량 관리하는 프로그램 컴파스 K 이걸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7월에 대학 특성화 사업도 업무 일관 받았고요. 그걸 위한 특성화 창의 인재로 신설돼서 저희가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표현력 클리닉 프로그램과 관련된 겁니다. 표현력 클리닉은 저희는 2014년 5월 16일 날 개소를 했고요. 학부생들의 글쓰기 능력과 함께 말하기, 듣기, 발표력 이런 것들 다 함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이제 서강대에서도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 했지만 국어하고 영어를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 시스템 전공을 했거든요. 시스템 개발 설계 이런 것들 전공을 해서 사실 글쓰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전공인데 제가 이제 사업 부장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이 글쓰기 센터를 행정적으로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글쓰기와 관련된 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 공이 이제 전임 교수님 2분씩을 전문위원 교수님으로 모셔서 실제로 프로그램들 관련된 걸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쪽에는 어문학과, 국문학과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클리닉 쪽에서는 이제 한 분이 그 교육학 외국인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거의 샘 해밍턴 수준으로 하시는 분이라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전문위원 교수님 2분씩 계시고, 튜터 선생님이 국어 쪽에는 6분, 영어에는 5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마다 이렇게 튜터 선생님들이 그만두시면 새로 채용을 하고 해서 숫자들은 조금씩 바뀌는데요. 이번 학기는 이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연구원 선생님들 각 한 분씩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력 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튜터링 시간표인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항상 2분 이상씩, 이 2분씩 이렇게 튜터링 하실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고요. 영어 튜터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부터 5시까지 해서 거의 2분씩,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1분씩 계시기도 한데, 아무래도 국어 튜터링 수요가 조금 더 많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영어 공이 다 석사 수료 이상 되신 분들이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어 전용 학부가 있거든요. 거기 유학생들도 학부생이지만 이제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튜터가 가능하다 해서 그 학생들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례를 서강대에서도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그 세미나를 할 때 궁금해 하셨는데, 이게 튜터 선생님들이 거의 사실 재능 기부에 가까운 형태로 많이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죄송스럽게도 생각하고 한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제 본인들 전공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시지만 이렇게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튜터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배워 나가시는 것도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현력 클리닉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요. 시간별로. 그 다음에 그 예약된 날짜가 되면 연구원 선생님들이 SMS를 발송을 합니다. 예약 시간에 학생들이 글을 가지고 오는데 미리 이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1회 튜터링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1대1 튜터링을 하고 할 때 저희가 이제 기자재가 있어서, 이것도 서강대에 가서 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구비를 했는데, 이제 상담 내용을
이제 본인 동의서를 받고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튜터링 가이드라인이나 튜터 워크샵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자료화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함께 튜터 선생님들도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튜터링 자료 이런 것, 학생 정보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나중에 매 학기 1년에 한 번씩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시면 이제 표현력 클리닉 홈페이지에서 아주 간단한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신청을 올리게 되면 이제 요거를 연구원 선생님들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필요한 스케줄링을 하고 본인들이 튜터 선생님을 지정해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신청을 하면 그 시간에 가능한 튜터 선생님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튜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어하고 영어 관련한 프로그램들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강대를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더라도 과제로 학생들이 많은 글들을 가져와서 튜터링을 받고 이렇게 글을 첨삭 지도를 해가고 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사실 본인들이 자기가 쓴 글을 직접 튜터 선생님들한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가 굉장히 큰 그런 저희가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학생들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중에 일부가 학생들 이제 축제 기간 중에 이렇게 학생회관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골든벨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 공모전은 지금까지 이제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달리해서 학생들한테 한 페이지짜리, 몇 페이지짜리 자기 소개글, 아니면 이번에 바로 직전에 했었던 거 이제 가을에 편지를 써요. 이런 것들 해서 흥미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모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해서 시상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강대하고 좀 다르게 말하기 코칭 프로그램이거든요. 요거는 직접 전문 외부 강사분을 모셔서 그래서 학생들을 일주일에 2번씩 총 20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이 PT도 해보고 하는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튜터 선생님들 양성 세미나 매 학기 또 학기 중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English Speaking Writing Clinic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 대학교에는 한 8, 90분 정도 되는 외국인 교원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전공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 전공 교수님들이 이제 좀 수고를 해주셔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실제로 쓰기, 읽기, 말하기 이런 교육들을 이제 비교과 형태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주제를 그 자리에서 주고 1시간 동안 글을 쓰게 하는 잉글리시 라이팅 컨테스트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디베이트 대회 같은 것들을 디베이트 대회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담당하시는 전문위원 교수님이 이렇게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보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해서 했는데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학과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대회라 좀 확산한다는 의미에서 올해는 이 대신에 PT 대회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대회로 바꾸어서 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도 와가지고 같이 디베이트 대회 할 때 보고 본인들도 시연을 하고 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쪽도 마찬가지로 튜터 워크숍을 학기별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영어하고 국어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국어 쪽도 인원이 거의 비슷하고 영어도 비슷하고 하니까 이게 보면 약간의 경쟁 심리 같은 것들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발간물이 나오면 국어 쪽에서 영어도 똑같은 걸 이렇게 발간하고 이렇게 시기도 비슷하고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꼭 전문용 교수님들이나 연구원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렇게 경쟁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요거는 튜터링 프로그램 홍보물인데요. 매 학기 연구원 선생님들께서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홍보하고 또 단과대학별로 붙이고 또 저희 대학별로 다 있으시겠지만 이제 DID라고 있죠.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그래서 학생들한테 계속 보여줄 수 있도록 학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계속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 튜터링 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요 왼쪽에 있는 분이 튜터 선생님입니다. 요 왼쪽, 여기 왼쪽.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튜터 선생님이고, 여기 왼쪽 튜터 선생님입니다. 이거 동의 구하고 사진을 촬영한 건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남자 튜터 선생님은 여자 학생이고, 여자 튜터 선생님은 남학생이라 이렇게 저희가 성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동의를 구하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요 학생들은 이제 그 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전공 전용 그 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튜터링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분은 이제 저희 학교의 그 영어 관련 아카데미 잉글리시 교과목 그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와서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 튜터링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튜터링 실적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처음 문을 열었을 때 1학기는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됐고 그 영어가 아무래도 국어보다는 좀 작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교과목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시도를 계속해서 지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학생이 25,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적어도 한 학기 한 번 정도는 본인들이 글을 가지고 와서 이게 튜터를 만나서 글쓰기 첨삭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튜터 선생님들이 이제 더 많아지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외국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영어로 된 글을 학생들이 쓸 기회도 별로 없고 그걸 가져서 첨삭을 받을 기회는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교수님들한테 이제 여쭤봐서 이렇게 글을 좀 쓰게 해달라고 에세이를 쓰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좀 첨삭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교수님들이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이 글을 이제 제대로 써오지를 못하니까 주로 이제 그 시험을 봐서 테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에세이 과제를 많이 안 내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튜터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이 생기면서 이제 조금씩 외국인 교원 교수님들이 이제 에세이 과제를 내주고 계십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A 사업 시작하면서 제안했던 게 이제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저희는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교양 세미나와 글쓰기라고 하는 글쓰기 3학점짜리 과목 하나뿐이었는데 이제 기초 글쓰기라는 글쓰기 기초 과목을 3학점을 필수로 이제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2학년생이 3학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전 교과 영역에서 모두 글쓰기를 해야 되는 전공 글쓰기 과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 학생은 현재 9학점을 글쓰기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공 글쓰기는 이제 그 WAC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Writing Across Curriculum에서 이제 전공 과목별로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공별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의 그 학과에서 전공 글쓰기를 개설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이제 저희가 학과가 한 1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내년은 조금 정리가 될 거지만 학부제로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태권도 글쓰기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피아노 글쓰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전공 글쓰기 교과강사 워크숍도 지금 계속해서 학기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교무처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튜터링 실적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타 이제 표현력 클린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참여 인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다른 저희가 에이스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이제 실적은 다소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부분 발간 자료인데요. 튜터 가이드라인도 있고 뭐 글쓰기 기초 가이드라인에서 조사편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이제 배포도 하고 글쓰기를 또 이제 실제로 지도하시는 그 교강사 선생님들도 이 책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이거 관련된 세미나를 했을 때 배포가 많이 돼서 저희가 또 책을 찍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첨삭 사례집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걸 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튜터링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첨삭 사례집도 만들고 이렇게 튜터링 가이드라인은 또 개정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쪽, 국어 쪽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방도 똑같은 개수로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기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원 선생님들 자리도 사이즈도 똑같고 방도 이렇게 똑같이 해서 이렇게 2개씩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튜터링 하는 장면을 다 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녹화된 장면 중에 몇 개인데 학생들이 보면 동의서를 적고 녹화를 한다고 해도 얼굴을 이렇게 카메라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 이렇게 위쪽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과 확산 전략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한 2년 정도 했으니까 만약에 성공적으로 에이스 재진입이 되면 이거를 글쓰기 센터 형태로 표현력 클리닉 센터 이렇게 해서 승격하고 교내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내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글쓰기에 대한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성악대 유현 센터장님께서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대학하고 네트워킹을 조금 더 강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튜터링 워크숍을 이제 그 튜터 선생님들을 각 대학에 있는 분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튜터링을 상호 이렇게 튜터 선생님들하고 글을 다른 대학 학생들의 글을 튜터링을 해보게 한다든가 이런 상호 교류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요 비슷한 것을 묶어서 쓰다 보니까 교수님들 우리 디스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각자 특징이 있는 꼭지들은 반드시 나올 거고요. 여러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그것들을 아마 잘 찾으셔가지고 한번 질문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앞에서 보니까 이제 전문 교수님 두 분, 각 이제 국어 영어로 들고 있었는데, 가장 이제 표현력 그리기가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의 어떤 선착지도 통해가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물론 학교에서는 선착지도 사례도 관리도 나가라고 하는데, 그 인력으로 그렇게 8분이시잖아요. 네. 그 학생들을 다 관리해가지고 1회성이 아니고 네. 그 학생들이 제차 이렇게 좀 성과를 잘날 때는 분석 잘하고 있는지 혹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 방안이 있는지.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급급한 단계에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재방문율이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트렌드를 보면 학생들이 사실 많은 학생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과제로 해서 첨삭 지도를 받아오라라고 이제 교수님이 지시를 하는 것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사실 많고요. 근데 한번 와 보면 이렇게 지도를 받으니까 내가 도움이 된다라는 걸 느끼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첨삭 지도에 대한 그 효과를 느낀 학생들은 또 본인이 쓴 다른 글을 가지고 와서 첨삭 지도를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아까 바로민성 교육원의 뭐 이렇게 질적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처럼 저희도 이제 학년별로 또 뭐 단과대학별로 이런 튜터링 관련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분석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를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갖다 주시죠. 네네. 그러면은 거기서도 분명히 글씨 관련 과목이니까 첨삭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첨삭이 이원화되어서 이루어지는.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원래 이제 표현력 클린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모든 첨삭은 담당 교수자의 몫이죠. 그래서 저도 뭐 교양 세미나 글쓰기를 저희 학과 학생들 해본 적이 있는데 책을 5권 읽고 5권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30명 단위로 되니까 5, 35면은
번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한 학기 동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짐을 조금 덜어드리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이 주로 첨삭을 하시지만 그 중에 일부 과제는 우리 튜터 선생님들한테 넘겨서 첨삭을 받고 뭐 평가는 교수님이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튜터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 이제 표현력 클리닉의 존재를 아시고 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이제 본인이 다 첨삭 지도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로는 지금 그 클리닉에서는 네. 그야말로 그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의 네. 그 신청에 의해서만 예. 그러니까 시스템틱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모두에게 똑같은 그 계획하에 똑같은 네. 시스템 속에서 그